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2단원 급수의 이제 실력편 문항들을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많은 문항을 풀었지만 지난 시간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망원급수 형태였죠. 한항과 이웃한 항의 차로 표현되면서 이제 그 형태들을 무한히 쫙 더하는 형태들. 근데 형태가 다 달랐어, 문제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는 학생들은 다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만 사실상 전부 다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기만 하면은 2단원의 절반이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 이제 등비급수 관련된 문제들. 등비급수는 이제 단편적인 연산보다는 등비급수 관련된 도형 활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 출제빈도 100%고요. 문이과 가릴 것 없이 실제로 과거에 수능에서 계속 나왔던 형태들이고, 교육과정 바뀌어서 여러분들은 이과만 배우지만 과거에 문과 수능 가릴 것 없이 항상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5번부터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3의 n제곱을 분모로 하는 기하분수 중에서 기하분수가 뭡니까? 3의 n제곱을 분모로 하니까 3의 n제곱분의 어떤 수 형태죠. 근데 기하분수란 말은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여기 주어진 식이 3 곱하기 어떤 꼴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분모가 3의 거점이니까 분모가 무조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분자가 3의 배수이면 안 돼. 그럼 기하분수가 아니야. 기하분수는 더 이상 약분이 불가능한 정수분의 정수, 자연수분 자연수 형태로 표현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크지 않은 수,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이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크지 않으니까 1이 돼도 상관없네요. 자, 이렇게 되는 모든 수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극한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한 이 SN의 형태의 역수를 취한 것을 지금 급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S분의 1이 망원급수 아니면은 등비급수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겠니? 그래서 이제 이 식을 SN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꼴이 되는 거. 당연히 3의 n제곱분의 1에다가 3의 n제곱분의 2에다가 3의 n제곱분의 3에다가 3의 n제곱분의 4에다가 점점점해서 제일 마지막에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까지를 쓰면은 한마디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3의 n제곱분의 네모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하분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만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만. 그럼 이 나머지 어떻게 더할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SN을 구하는 거야. 어떻게 다가왔더니, 이게 이렇구나. 3의 n제곱분에 그냥 이거를 싸그리 다 더한 다음에 3 곱하기 얼마 꼴을 빼주시면 되겠구나. 이해되겠습니까? 3 곱하기 얼마 꼴을 싹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3의 n제곱분에 1부터 3의 n제곱까지 싹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항의 숫자 3의 n제곱에 첫 번째 항은 1, 마지막 항은 3의 n제곱. 이거 어떻게 구한 겁니까? 등차수 합관하는 공식이죠. 1부터 3의 n제곱까지 순차로 더하는 겁니다.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런 식인 겁니다, 지금. 이게 구한 거예요. 이게 싹 더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안 되는 게 뭘까 봤더니 3 곱하기 얼마 꼴로 되는 건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이게 뭡니까? 3 곱하기 3의 n-1제곱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뭡니까? 여기 안 되는 게 뭡니까? 3 곱하기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전부 다 안 되는 거야. 점점점 3 곱하기 3의 n-1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3의 n-1제곱 이걸 다 안 되는 겁니다. 요 뒤에 안 되는 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 계산하는데 이거 역시 등차수 합구하는 공식이네요. 뭡니까? 2분의 3의 n-1제곱에 3의 n-1제곱 플러스 1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정리를 잠깐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식도 요렇게 없어지는데 3이 하나 남으면 3이 이거랑 또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남아있는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2분의 1 더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의 n-1제곱 되겠습니다. 1이 또 사라지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의 3의 n제곱에서 3의 n-1제곱 빼주는 건데 3의 n제곱은요. 3 곱하기 3의 n-1제곱이야. 그러니까 3의 n-1을 묶어내면은 이 값은 그냥 3의 n-1제곱. 그죠? 2 곱하기 3의 n-1 나누기 2니까 2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자꾸 SN인 거야. 등비수열이네.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이거죠, 지금. 이걸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 연산은 엄청 간단하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역수니까 이 값은 3분의 1의 n-1제곱이죠. 3의 n-1 역수시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등비급수,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에는 1 집어넣고 이 값은 1이 돼서 정답은 2분의 3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늘은 이제 등비급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첫째 항이 1이고 수렴한 두 등비급수가 있습니다. 등비급수가 A, Bn이 있어요. 첫째 항이 1이야. 공비는 안 나와 있네. 자, 그랬을 때 합한 것의 급수가 이거고 곱한 것은 이것일 때 더한 것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잘 봤더니 이런 느낌이네. 이거 잘 봤더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제곱 더하기 2an bn 더하기 bn의 제곱 뭐 이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n 더하기 bn의 급수가 3분의 8이니까 이거 제곱이니까 3분의 8 제곱의 정답은 9분의 64 하면은 수열 단에서 말도 안 되는 연산이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걸 무한히 더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제곱하는 거랑은 완전 다릅니다. 자,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는데 이게 등비급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요 값이 있는데 자 an의 공비를 r이라고 놓고요. bn의 공비를 s라고 한번 놔볼까요? 둘 다 첫 번째 항이 1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등비급수 구하는 과정 1-r분의 첫 번째 항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구하면 얘가 1-s분의 첫 번째 항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 더하는 것은 이거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r분의 1 더하기 1-s분의 1이 3분의 8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NBN은 뭡니까? ANBN을 더하는 것, 곱하는 건 뭡니까? 이 값이 요 AN이 뭡니까? 1 곱하기 R의 n-1제곱이잖아요. 두 번째는 1 곱하기 S의 n-1제곱이잖아요. 이것도 곱하게 되면 1 곱하기 RS의 n-1제곱이니까 첫 번째 항 1이고 공비가 RS인 등비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한히 더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을 RS라고 하는 곱이 R도 1에서부터 마이너스 사이고 S도 1부터 마이너스 사이니까 곱한 것도 1부터 마이너스 사이인 거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역시 수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역시 공식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5분의 3 뭡니까? 1 공비 RS분의 1. 이 값이 문제에서 5분의 4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걸 물어봤는데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현재 이 두 식은요. 모르는 문자가 R하고 S 두 개야. 식도 두 개야. 그러면 아무 고민 없이 풀 수 있는 거야. 이해 되겠습니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냥 한 개 나올 중에서 뭐 그래서 이제 요 아래 거 보니까 크로스를 곱하게 되면 이 값은 5-5RS는 5는 4-4RS는 넘기니까 따라서 R 곱하기 S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식은 통분을 먼저 읽고 통분을 1-R분의 1-S에 하면은 2-의 R 플러스 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식을요 분모를 정리하니까 1-의 R 플러스 S 플러스 RS가 됩니다. 2-R 플러스 S고. 근데 RS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어쨌든 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식은요. 8-2 하니까 6-8의 r 플러스 s 이고요. 이 크로스로 또 곱하게 되면은 6-3의 r 플러스 s가 되는데 어라? 6이 사라지네. 그럼 r 플러스 s가 얼마입니까? 0이네. 그지? 그러니까 r하고 s하고 부분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r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r이 뿔마 2분의 1이 되는 거죠. s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복부호 동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r이 공비가 2분의 1이면 s는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s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구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 이걸 다 구했으니까 마지막 질문은 문제에서 요걸 구하는 문제야. 그럼 봐봐요. a제곱이라고 하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이 얼마야? 1이야. 두 번째 항이 뭡니까? 공비가 r이 아니라 r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너 하면 1 곱하기 r의 n-1제곱 an이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은 1 곱하기 r의 n-1 전체의 제곱이 바로 an 제곱이라는 수열인 겁니다. 근데 이 값은 1 곱하기 r 제곱의 n-1 제곱이면 첫 번째 항인 1 공비가 r 제곱이 되는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r이 방금 뿔마 2분의 1이니까 r 제곱하면 4분의 1이어서 결국에는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급수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 주어진 식은요. 1-4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2an, bn이 뭡니까? an, bn의 급수가 5분의 4니까 이거는 2가 곱해지기 때문에 5분의 8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n의 공비가 역시 부분 반대가 bn의 공비가 부분 반대되는데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항 1 공비가 4분의 1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 답입니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4분의 3분의 2곱 분자분모에 4를 곱하게 되면은 3분의 8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곱하게 되면은 15로 통분하게 되면은 8로 묶어내면은 88이 돼서 15분의 6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복잡해 보이는 결론은 등비급수고 등비급수는 각각을 곱한 것도 등비수열이고요. 각각을 제곱한 것도 등비수열이고요. 공비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연산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죠? 다음 문제 2-17번. 이거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수학적으로 유명한 주제거든요. 유명한 주제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풀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쌤이 요걸 갖다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알려주겠습니다. 다음 수열이 제 n항을 an이라고 할 때 an의 극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긴 것의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쭉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진짜 정석적인 풀이는요. 지수를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 식은 5의 2분의 1제곱이야. 맞습니까? 두 번째 수열은요. 5의 1제곱 곱하기 5의 2분의 1제곱이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전체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근데 뭐가 똑같냐면은 5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4분의 1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거는요. 5의 1제곱, 5의 2분의 1제곱, 5의 4분의 1제곱을 전체를 또 2분의 1제곱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은 5의 2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 8분의 1제곱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생긴 수열을 싹 계속해서 극한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n번째 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5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4분의 1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느냐? 이 지수가 뭐가 되느냐? 이 지수가 등비급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의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2분의 1 하니까 이 값은 5의 1제곱이 나와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2-17번의 1번 문제가 되겠어요. 정석적인 풀이. 근데 아마 이런 풀이들을 본 적이 있거나 있게 될 계획일 거야. 그게 뭐냐면은 선생님 저는요 어디선가 특히 뭐 중학교 때, 뭐 중3 때 아마 심화 문제 푸는 학생들이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선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 값을 뭐 s라고 하는 문자로 놓게 되면은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번 이게 무한히 가는 거예요. 여기 요거 네 번째 말고요. 이 무한히 가는 이 마지막에 무언가 갖다가 s라고 놓게 되면은 이게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제곱을 하면은 S를 제곱하게 되면은 이 식은 5 곱하기 또 루트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루트에 5에 또 루트에 5에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곱하게 되면은. 근데 어차피 무한히 가기 때문에 이거 역시 한 개가 5가 더 있거나 더 적게 있거나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값은 그냥 그대로 S하고 똑같아. 어떤 느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OS는 S제곱이니까 S는 0이거나 5인데 0은 아니니까 정답은 5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갖고 답은 똑같이 5가 나온 겁니다. 얼핏 보면은 대단한 풀이 같지 않습니까? 답도 맞고 반쪽짜리 풀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답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가 안 되냐면은 이게 수렴하는 경우는 돼요. 근데 이게 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수렴 발산을 판정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수렴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는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 일단 수렴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수렴한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알겠습니까? 수렴한다고 치면은 마지막에 한 개가 더 있건 더 있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수렴하지 않고 막 발산해버리면 마지막에 한 개 더 있고 덜 있고 해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산하는 경우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좋아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지수로 표현하면 수렴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거야. 자, 이 두 번째도 방금 했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트 3에 루트 5에 다시 루트 3에 막 이렇게 된 걸 따라 선생님 또 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3의 루트 5의 루트 3에 또 이렇게 돼서 이 값은 S의 제곱이고요. 이걸 한 번 더 제곱하시면 좋겠네. 9 곱하기 5의 루트에 3의 루트 5에 그러니까 이게 S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두 번 제곱하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똑같이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S는 0이 아니기 때문에 45는 S의 세제곱이고요. 따라 정답은 세제곱권 루트 45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답이 수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수렴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수렴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 끝내면 안 되시고요. 다시 일단 되겠어요 지금? 그럼 이제 이것도 어떻게 푸느냐? 똑같아요. 지수 형태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형태로. 이걸 무한히 쫙 있다고 치면 이런 꼴인 거잖아요, 지금. 얘는 3의 2분의 1제곱. 얘는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4분의 1제곱. 3하고 5가 밑이 두 종류가 있네요. 여기는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다시 또 8분의 1제곱. 막 이런 꼴인 겁니다, 지금. 그럼 이게 무한히 쫙 나가면 이런 꼴이겠네요. 3은요. 2분의 1제곱 더하기 두 칸 건너서 8분의 1제곱 더하기 32분의 1제곱 더하기 점점점 하면서 이 값이 2의 2n-1제곱분의 1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곱하기 5의 여기는 4분의 1제곱 16분의 1제곱 64분의 1제곱 하면서 이게 n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4의 n제곱 그러니까 2의 2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저게 n번째 항인 거야. 근데 그런데 무한히 가는 거죠, 무한히. 원칙적으로는 이게 n번째 항 갔을 때는 이게 n이 짝수번째로 끝날 때일지 홀수번째로 끝날 때일지 이 끝자리가 달라져. 근데 어차피 짝수번째를 하건 홀수번째를 하건 무한히 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걸 갖다가 짝수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그냥 보내보겠습니다. 이 식하고 약간 달라요. 이 식은 지금 3이 n개가 있는 거야. 요게 하나, 둘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것은 2n개, 2n번째 항인 거야. 2n번째 항. 2n번째 항. 3도 n개가 있고 5도 n개가 있고 이런 꼴인 겁니다. 이 문제랑은 약간 다르죠. 근데 어차피 무한히 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 나겠어요 지금? 이게 항이 n번째가 아니에요. 네. n번째가 짝수번째냐 홀수번째냐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2n번째 항을 바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꼴인 거예요 지금. 이 곱하기 이런 꼴인 겁니다. 근데 어차피 무한히 하기 때문에 이 지수가 뭡니까? 등비급수로 풀면 되겠네요. 정답은 3의
이게 얼마? 첫째 항 2분의 1,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급수입니다. 따라서 1-4분의 1분의 2분의 1. 그 다음 5는요. 1-4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3에 4분의 3분의 2분의 1이니까 이 값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는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거 됩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전체의 3분의 1제곱이 없이 45니까 45의 세제곱분 루트.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등비급수 관련된 계산 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형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요거까지 풀고 그 다음 활용 문제야. 12-18번. x가 1보다 큰 자연수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 n제곱분의 n의 값이 0임을 이용해서 요것이 성립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쌤이 말씀하시기를. 자, 지금 문제 뭐냐면 우리가 요걸 구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낯설잖아요. 수열 문제 풀 때 낯선 경우에 잘 감이 안 오면은 일일이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써볼게요, 쌤이. 봐보세요. n의 1 집어넣고 값은 a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a 제곱분의 2야. 그 다음에는 a의 세제곱분의 3이야. 그 다음에는 n번째 항은 a의 n제곱분의 n이야. 그 다음에는 쭉쭉쭉 해서 이걸 가지고 a인 걸 구하는 겁니다. 문제가. 이걸 지금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됐죠? 근데 문제가 뭔지 보자. 이거를 이용해래. 잘 봐. 이거 어떤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 이 형태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미적분투 우리가 이과로서 지금 미적분투가 아니고 그냥 미적분. 이과로서 살아남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쌤도 이과로서 수험생 생활을 잘 해왔고 또 쌤이 뭐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과들 중심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 미적분 강의할 때는 또 좀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낯설잖아. 그런데 어차피 나오는 형태는 망원급수 아니면 등비급수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교육과정이 아니야. 안 나와. 알겠습니까? 근데 망원급수 형태는 하나과 이웃하나 항의 차인데 하나과 이웃하나 항의 차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등비급수입니까? 여기서 A분의 1이 곱해져 있네? 또 A분의 1이 곱해져 있네? 또 분자가 등차수열이네? 이게 어떤 꼴이냐면은 앞에 거는 N이고요. 그럼 이 값은 A분의 1의 N제곱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이 식이. 등차와 등비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건 등비고 이거 앞에 건 등차야. 배운 적이 있어요. 수열 담론에서 등차와 등비의 곱으로 표현된 수열을 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들의 합. 그림도 유명한 몇급수.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뭐 파워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등차와 등비의 곱으로 표현된 수열들의 합.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었더라? 이거 풀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거는 공비를 한 번씩 더 곱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수열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새로운 형태의 급수 문제지만 결국은 수열스럽게 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값은 공비가 a분의 1이니까 a분의 1 곱하기 a를 한번 해주는 거야, 이 식에다가. a분의 1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a분의 곱하게 되면은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a의 제곱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a의 세제곱분의 2가 되고요. 점점점. 여기는 a의 n제곱분의 n-1이 되고요. 여기는 a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n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냐겠습니까? 이 식을 그대로 a분의 1을 곱한 거야. 공비를 그대로 한번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걸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이 끝이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점점점. 점점 하기 힘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걸 이제 앞에다가 리미트는 무한대로. 리미트는 무한대로.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위에서 아래가 빼면은 여기는 A1분의 1이고, A분의 1이고요. 여기는 A제곱분의 2에서 A제곱 1이니까 A제곱분의 1, A세제곱분의 1, A4제곱분의 1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1, a의 제곱분의 1.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a의 n제곱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이 제일 마지막 부분만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n이 되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요 값은 a에서 1을 뺀 거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a 빼기 a분의 1 곱하기 a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식에서 뭘 활용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 n제곱분의 n, 그지? x의 n제곱분의 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보니까 뭔가 비슷하잖아요,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제곱분의 n 값도 0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a의 n제곱 곱하기 a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값이 지금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당연히 볼 것도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고요. 이걸 구하면 답이 되나요? 근데 이거 등비급수네요. 1 마이너스. 문제가 자연수 a 값이죠. 네.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에서 a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 정리 잠깐 분자하면 a를 곱하게 되면은 a 마이너스 1분의 1. 이 값이 문제에서 a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는 겁니다. 자연수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이때도 확인할 게 이런 식을 이렇게 구하려면 공비가 항상 1에서 마이너스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비라고 하는 a분의 1이 항상 2라고 마이너스 사야 되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 구해보니까 a가 2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요. 여기 2만 있는 게 아니라 0도 있지요. 0을 집어넣으면 문제 조건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푼지 알겠니? 자, 이제 지금부터 도형 관련된 활용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수 예제 풀 때 따로 1시간 동안 이제 이론 정리 해줬었는데, 도형 관련된 활용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반복되는 도형들이어서 등비급수야. 프랙탈 도형, 닮음인 도형. 그래서 닮은 비를 찾고, 길이 물어보는 문제는 길이의 비를 찾고, 넓이 물어보는 비는 넓이의 비니까 길이의 비의 제곱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걸 통해서 공비를 찾고, 특히나 개수가 바뀌는 문제들은 조심하시고, 안 바뀌는 문제는 그냥 푸시고.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좌표면에서 원점 O에 대해서 직선 A0, A1이 X축 양의 방향으로 45도 이루면서 이 길이가 2가 되도록 잡았습니다. 이게 2인 거예요, 2.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90도가 되게 잡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길이의 반절이 지금 되게, 그지? 나누면은 앞에 길이의 반절이 되게 잡았으니까 이게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 길이는요 2분의 1이고요. 요 길이는요 4분의 1이고요.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 하면은 질문이 그것을 n번째 한 점이 xn,yn이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 다시 말하면 x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좌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그 규칙성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풀까 봤더니 2네, 45도네. 좋아요. x1이 얼마인가, x1이? 요점 x값이 얼마입니까? 그잖아. 이게 지금 루트 2,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루트 2인 거죠, 루트 2. x2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거지. 이 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요. 요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되어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2에다가 더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익혀도 되겠습니다. 요 길이가 반절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x좌표의 차이도요 반절이 되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는 루트 2였는데 그 다음에 뭐 루트 2분의 1이 좀 반절로 바뀌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얘가 이렇게 하니까 다시 x좌표가 줄어드네. x3는요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를 한 다음에 이번엔 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빼기는 또 이것의 반절이야. 4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또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8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더하게 됩니다. 더하게 됩니다. 빼기입니다. 빼기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규칙성이 있는데 규칙성이 뿔마도 아니고 뿔뿔뿔뿔도 아니고 결국은 뒤에 가가지고 어떻게 바뀝니까?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2개, 다시 플러스가 2개, 뿔뿔마마 뿔뿔 막 이런 느낌으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x3는 여기까지야. x3까지. x3는. x는 n이라고 x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할까? 자, 이걸 연산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시면 이걸 짝수 번째끼리 뭐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갖다가 두 개씩 묶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공비가 음수인 걸로 문제를 풀어도 무방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고 싶어요. 선생님은 4개가 왠지 한 세트 같아. 왜냐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은 이게 이제 방향 자체로 그 다음 5번째 갈 때가 첫 번째 갈 때랑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최소한 부호라든지 논리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4개를 한 사이클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있는 4개는 조금 더 작은 사각형.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그러니까 4개를 한 사이클로 보고 쌤이 한 문제를 풀 거예요. 뭐 4개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2로 묶어내면은 8분의 1로 묶어내면은 8 더하기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값은 루트 2 곱하기 8분의 9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처음 4개의 값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4개가 있겠지. 근데 이거는 구할 필요가 없겠지. 어떤 느낌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각각의 항이 반절이니까 그 다음은 제일 첫 번째 항의 16분의 1. 그 다음은 요것의 16분의 1. 이런 느낌인 거죠. 따라서 공비 R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6분의 1인 등비수열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1-16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8분의 9 루트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자분모에다가 16을 곱하게 되면 16분의 15니까 15분의 18 루트 2고요. 약분하면 5분의 6 루트 2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좋아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2-20번까지가 45페이지 문항이죠. 자, 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자, 이번에도 역시 길이 물어보는 문제네요. 보통 이제 넓이 물어보는 문제가 뭐 수능 기준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뭐 길이 물어보는 문제랑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어떤 문제냐? 길이가 4인 선분의 A1, B1 있어요. 4. 지름이 4.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2인 거죠. 2. 네. 거기에다가 호 A1, B를 2등분해. 2등분.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면 선분 A1, C1과 접하고 중심이 이것에 있는 반원을 D2. 그러니까 문장이 엄청 긴데 이 문장은 이제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여기에서 반원에서 딱 잡았으니까 요렇게 그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요렇게 그으시면은 얘가 4분원이에요, 4분원. 그 4분원 중에서 문제가 여기 A1, C1에 접하는 또 다른 반원이면서 B를 지나는 걸 구는 겁니다. 또 긋고 반원 이런 원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반원들끼리 서로 닮음인 거 보입니까? 네, 그랬을 때 마지막 질문이면 n번째 반원의 호의 길을 ln이라고 할 때 이걸 싹 다 더하십시오. 그럼 L1부터 구해볼까? 첫 번째 반원은 반지름 길이가 2기 때문에 2파이 r 곱하기 반절 하니까 2파이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공비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 경우는 뭐 개수가 늘어납니까? 그런 거 없잖아. 공비.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 관계식을 얻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큰 원의 반지름 얼마라고요? 2야, 2. 두 번째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두 번째 원의 요 반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원이 있고요. 원에 접하는 이런 직선이 있으면 우리는 기하적으로 보조선을 그어서 문제를 풀죠. 어떤 보조선?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를 긋게 되면은 언제나 이게 수직이 됩니다. 이걸 통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항상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현혹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두 번째 원의 중심이에요. 첫 번째 원의 중심하고 다릅니다. 그다음 이게 접점. 이걸 연결하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잡고 싶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 이게 얼마인지 구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2인데 두 번째 반지름이 이거.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요걸 쌤이 x라고 놓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또 반지름이니까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이 각이 45도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이므로 이게 루트 2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말이구나. 아, 이 간단한 보조선만으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루트 2x에다가 x를 더하니까 이 값이 4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x가 얼마가 되면은 루트 2 더하기 1분의 4. 분자분모에 루트 2 빼기 1을 곱하게 되면은 4에 루트 2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유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비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원래 원의 반지름이 2였어. 알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요거 4에 루트 2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값은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최종적 정답은 뭡니까? 따라서 내가 얻고 싶은 시그마 ln의 값은 1 마이너스, 이게 공비야 공비. 2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첫 번째 항 2파이. 그게 답이에요. 네. 이걸 구해보니까 여기가 3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2파이인데 분자의 분모에 3 플러스 2루트를 곱하게 되면 값은 9 빼기 8 하니까 분모가 1이 되죠. 따라서 이 값은 2파이에 괄호 열고 3 플러스 2루트 2. 여기 답이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오늘은 45페이지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 46페이지 마지막 대망의 급수의 넓이 구하는 문제 그리고 순환소수 문제들을 풀면서 이 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